안녕하십니까. 이번 조명의 기능 주제를 발표하게 된 미디어 영상학과 25학번 김승현입니다. 목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명의 기능, 두 번째는 조명의 분류, 세 번째는 조명의 방법입니다. 조명이란 무엇일까요? 조명은 촬영을 할 때 빛과 그림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주변 물체를 효과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행위입니다. 조명의 외적 환경 세 가지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 기능입니다. 공간 기능은 이미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빛과 그림자를 통해 물체의 형태와 위치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주광원과 표면 그림자를 통해 형태를 알려줍니다. 여기서 주광원은 특정 피사체를 밝히는 메인 광원을 뜻합니다. 그리고 투영 그림자를 통해 바닥에 만들어진 그림자로 물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촉감 기능입니다. 촉감 기능은 이미지의 질감을 표현하여 촉각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는 기능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얼굴, 주름, 여드름, 수염 등을 강조하여 촬영할 때 쓰이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 기능입니다. 시간 기능은 빛과 그림자를 조절하여 시간이나 계절을 표현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낮과 밤 표현과 계절 표현입니다. 낮과 밤 표현은 빛과 그림자를 조절해 오전, 오후, 저녁 같은 시간대에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녁 표현도 위의 내용과 똑같이 계절에 따라 겨울에는 그림자를 길게 하고 푸른빛 조명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여름에는 반대로 그림자를 살짝 짧게 하고 좀 밝은 조명을 씌우면은 계절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적 환경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적 환경은 내적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여 심리적으로 특정 분위기를 표현하는 것을 내적 환경이라고 합니다. 먼저 내적 환경 첫 번째는 로키입니다. 로키는 로우키라고도 하는데 로키는 화면 대부분을 조명도로 하여 어두운 분위기를 내어 범죄, 숭고함 등 진지한 분위기에 많이 쓰입니다. 하이키는 로우키랑 다르게 화면 대부분을 고명도로 하여 밝은 분위기를 낼 때 많이 사용합니다. 플랫키는 화면 대부분을 중간 명도로 맞춰 평면적이고 정적인 이미지를 표현할 때 사용되지만 어디에 포인트를 준 것인지 알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미디엄 키인데요. 미디엄 키는 고명, 중간, 저명도를 골고루 잘 분포시킨 기본 화면으로 안정, 건실을 표현할 때 쓰이고 합니다. 인터뷰나 다큐멘터리에도 자주 쓰인다고 합니다. 조명의 입사 방향에 의한 분류는 조명의 위치와 방향은 3차원 공간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워 평면 각도, 높이 각도로 표시한다고 합니다. 조명 방향은 피사체의 구조나 표면 성질 연출 등 기준이 달라집니다. 먼저 표면의 조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광은 정면광으로도 불리는 순광은 앞에서 비추는 빛으로 대상을 밝히고 선명하게 보이게 해줍니다. 사광은 앞쪽 대각선에서 비추는 빛으로 입체감과 그림자를 강조해 입체적인 느낌을 줍니다. 세 번째, 측면광은 피사체의 옆쪽에서 비추는 빛으로
얼굴의 한쪽은 밝게 한쪽은 어둡게 만들어 입체감과 극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이 이미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쪽은 어둡고 한쪽은 밝습니다. 반역광은 피사체의 반대 뒤쪽에서 비스듬히 비추는 빛으로 피사체의 윤곽을 살려 입체감 있게 표현을 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역광은 피사체의 뒤쪽에서 강하게 빛을 비춰 피사체가 실루엣처럼 어두워 보이게, 이 이미지에서 봐도 어두워 보이죠? 어두워 보이게 만들어 드라마틱한 효과를 줍니다. 이것은 이미지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했던 역광, 순광, 측광, 사광, 반역광 해서 이미지입니다. 다음은 높이의 조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레인 조명입니다. 플레인 조명은 전방 카메라 기준에서 45도 정도에서 비추는 빛으로 그림자가 거의 없어 평평하게 보입니다. 주로 피사체를 깔끔하게 찍을 때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톱 조명인데요. 톱 조명은 탑 조명이라도 불리웁니다. 톱 조명은 말 그대로 피사체를 위에서 아래로 빛을 비춰 그림자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깊이감을 줄 수 있는 촬영법입니다. 조명법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레벨 조명입니다. 아이레벨 조명은 피사체와 같은 높이에서 비추는 빛으로 자연스러운 균형을 잡은 느낌을 줄 때 많이 사용합니다. 발음 진짜 많이 걷네. 네 번째는 언더 조명입니다. 언더 조명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비추는 조명으로 우리가 평소에는 자연광이 위에서 아래로 오는데 이 방식은 아래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낯설고 묘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살짝 공포 영화나 그런 좀 스릴러 쪽으로 좀 많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리어 조명입니다. 리어 조명은 카메라 방향을 연장한 위치의 피사체 뒤쪽에서 비추는 빛으로 주로 피사체의 윤곽을 강조하거나 배경과 인물을 분리시킬 때, 여기서도 보면 살짝 뒤에 배경과 인물이 분리된 것처럼 보이죠? 인물을 분리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은 광원의 지향성에 따른 분류입니다. 조명기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모든 조명기는 광원의 지향성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스포라이트, 플러드 라이트로 나눠지는데요. 스포트라이트는 말 그대로 특정 부분만 강하게 비추는 조명으로 무대나 공연에서 인물을 딱 한 사람만 부각시키고 싶을 때 자주 쓰입니다. 스포트라이트 조명기의 종류로는 주피터, 프리넬, 엘립소이달이 있습니다. 플러드라이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플러드라이트는 넓은 범위를 고르게 비추는 조명으로 스포트라이트처럼 한 곳만 비추는 게 아닌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확산빛을 주어 전체 공간을 환하게 밝히는 데 많이 쓰입니다. 플러드라이트의 조명기는 스쿠프, 브로드, LED 라이트 등이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조명기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넬 라이트인데요. 프리넬 라이트는 렌즈의 빛을 직광시켜 강한 빔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빔은 반도어를 사용해 부분적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빛을 넓게 확산시켜 무대 촬영할 때 많이 쓰입니다. 두 번째는 엘립소이달입니다. 엘립소이달은 강한 빔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특정 부분을 조명할 때 많이 쓰입니다. 세 번째는 주피터 라이트로 라이트 안에 램프가
잘 사진에서 보시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달려있어 번갈아 가면서 텅스텐, 데이라이트 두 가지 빛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피터의 단점은 발열이 심하고 전력 소모량이 너무 커 사용을 많이 안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HMI입니다. HMI는 낮에도 주광빛 보조로 사용될 만큼 강한 데이라이트를 비춥니다. 네 번째는 휴대용 라이트입니다. 어깨에 매면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트로 주로 뉴스나 기동성이 필요한 촬영장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다음은 플러드 라이트 조명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브로드 라이트는 넓고 확산된 빛을 주는 조명기로 주로 뉴스 인터뷰, 뷰티 촬영처럼 깔끔하게 보여야 할 상황에 많이 쓰입니다. 형광등 라이트는 다수가 형광등으로 되어 있어 부드러운 확산을 만들어 폴포트를 느리게 합니다. 주로 내부에서 자연광처럼 많이 쓰입니다. 다음은 LED입니다. LED 라이트입니다. LED 라이트는 배터리의 최소화로 휴대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명과 전력이 좋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라이트입니다. 호리존트 라이트는 스튜디오 흰 벽면에 확산광을 비추기 위한 기구로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비추는 기구로 어퍼 라이트라고 하고요. 아래에서 위로 비추는 거는 로어 호리존트 라이트라고 합니다. 소프트박스와 잼박스는 먼저 소프트박스는 조명에 씌워 확산광을 만듭니다. 잼볼은 동그란 천을 감싸 확산광을 만들어내는 기구입니다. 다음은 버터플라이와 스크림을 먼저 버터플라이는 직광을 분산시켜 부드러운 광선을 만들어내는 장비이며 스트림은 조명 앞에 설치해 빛을 조절하는 장비입니다. 여기서는 못 적었지만 조명의 용도에 따른 분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조명기는 각각의 용도에 따라 창조적인 응용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키라이트는 장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 조명입니다. 인물이나 사물을 가장 먼저 밝히는 빛으로 전체 분위기와 명암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입사각은 30도에서 45도로 설정해 사용합니다. 필라이트는 그림자를 줄여주는 조명으로 키라이트로 생긴 그림자를 부드럽게 덜어주는 보조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사각은 30도에서 40도에 설치하면 됩니다. 다음은 백라이트입니다. 백라이트는 피사체 뒤쪽에서 비추는 빛으로 주로 인간이나 사물을 윤곽 강조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수직 수평각은 30도에서 40도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저희가 방금 설명했던 수평 위치랑 수직 위치를 안내하는 사진입니다. 다음은 백그라운드 라이트입니다. 백그라운드 라이트는 피사체 배경에 조명을 비춰 배경에서 분리시켜 화면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아이라이트는 작고 초점에 맞출 수 있는 조명으로 카메라 근처 피사체의 눈높이에 설치하여 피사체의 눈을 더 밝게 살려주는 효과입니다. 키커라이트는 역광과 비슷한 기능으로 피사체와 배경을 분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타 기능의 조명은 주광, 보조광, 역광을 사용하여 조명을 하는 것으로 3점 조명이라고 합니다. 3점 조명은 TV 프로그램 제작의 가장 기본 표준 조명입니다. 반사 조명은 빛을 직접적으로 비추는 것이 아닌 벽이나 천장 같은
표면에 반사시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빛을 만들어주는 조명입니다. 반사 조명 장비로는 반사판, 상광기가 있습니다. 반사판은 빛의 방향을 바꾸어 빛을 모아주는 판입니다. 주로 그림자를 줄이거나 빛을 고르게 퍼지게 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상광기로 스포트라이트의 강한 빛을 상광기의 필터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장비입니다. 다음은 명암 대비 조명과 평면 조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명암 대비 조명은 밝고 어둠을 뚜렷하게 나누어 강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조명입니다. 반대로 평면 조명은 그림자가 없어 피사체를 골고루 밝히는 조명입니다. 입체감은 덜하지만 인물을 또렷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명암 대비 조명엔 까메오 조명, 렘브란트 조명, 실루엣 조명이 있습니다. 까메오 조명은 배경을 어둡게 하고 피사체만 조명하는 것으로 피사체에만 비춰 시선을 집중시키고 극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렘브란트 조명은 반역광과 가까운 광선이므로 두 광선으로 하여 입체광을 살리는 조명입니다. 렘브란트는 바로크 시대 화가로서 초상화에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라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다음은 실루엣 조명입니다. 실루엣 조명은 피사체 뒤쪽에서 강한 빛을 비추고 앞쪽에선 따로 조명을 안 줘 인물이나 사물을 어둡게 보이게 만드는 조명입니다. 주로 익명의 인물을 인터뷰하거나 로맨스 영화에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을 때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다음은 평면 조명입니다. 평면 조명은 정면에서 고르게 비춰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조명입니다. 주로 뉴스 브리핑할 때 많이 쓰입니다. 조명 시 기타 고려점입니다. 각 광원과 인물의 거리는 2m 이상 떨어뜨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수의 조명은 그림자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2차적인 TV 화면에서도 적절한 입체감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등등 더 많지만 이만큼 적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